당신은 지금 20대 혹은 30대 초반입니다. 통장에는 간신히 모은 8,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점심값을 아끼고 가고 싶던 여행을 참으며 남들이 다 하는 소비를 애써 외면하고 모은 피 같은 돈입니다. 이 돈이 0.01%의 이자를 받으며 통장 속에서 조용히 인플레이션에 갉아먹히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의 결정이며 그것이 당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결정이라는 것쯤은 책을 통해 혹은 세상을 보며 이미 깨달았을 것입니다. 당신 앞에는 두 개의 문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문 너머에는 주식 계좌와 QQQ, 그리고 그것의 레버리지인 QLD, TQQQ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당신의 부모님 세대가 도박이라 불렀지만 누군가 그것으로 큰 부를 이룬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투자라 부르기 시작한 바로 그 시장입니다. 두 번째 문 너머에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고 당신이 직접 운전해서 찾아가 벽을 만져볼 수 있는 실물 자산, 동네 삼촌들이 입을 모아 찬양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당신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과 아직 쌓지 못한 거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의 문을 먼저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당신이 선택하는 문은 단순히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습관, 당신의 심리 상태, 인간관계, 주말의 일정,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 그리고 10년 뒤 당신이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어 있을지를 완전히 결정지어 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익률의 비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형태에 대한 비교입니다. 첫 번째 문을 열고 주식을 선택하는 당신을 상상해 봅니다. 평범한 화요일입니다. 거창한 의식 같은 건 없습니다. 당신은 소파에 기대어 스마트폰으로 단 11분 만에 증권 계좌를 개설합니다. 예전에 돈이 없어 비참했던 기억이 있기에 비상금 100만 원을 남겨두고 900만 원을 이체합니다. 당신은 미국의 가장 위대한 혁신 기업 100곳의 지분을 소유하는 QQQ를 매수합니다. 수수료는 거의 들지 않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당신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느낌, 성취감 같은 것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 밤 미국장이 열리고 시장이 0.4% 하락하면서 당신이 가진 숫자는 시작할 때보다 아주 조금 작아져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이 당신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잔혹한 교훈입니다. 당신의 중대한 행동과 세상의 피드백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건 결정을 내렸지만 우주는 그저 무관심하게 어깨를 으쓱할 뿐입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당신은 그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 달 시장이 11% 폭락합니다. 100만 원이 넘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영화처럼 극적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매일 조금씩 물이 증발하듯 아주 고요하게 녹아내립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계좌를 확인하고 점심에 또 확인하고 결국 모든 초보 투자자들이 하는 끔찍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경제기사와 유튜브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곳의 전문가들은 똑같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완전히 정반대의 전망을 쏟아냅니다. 두 사람의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결국 당신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창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팔지 않습니다. 그 결정,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고통을 견디는 그 비결정이야말로 당신이 그 해에 한 행동 중 가장 가치 있는 위대한 선택입니다. 8개월째에 접어들며 계좌는 원금을 회복하고 14개월째에는 수익으로 돌아섭니다. 당신은 여유가 있을 때는 50만 원을, 없을 때는 20만 원을 추가로 매수합니다. 자동차 수리비가 크게 나온 달에는 아무것도 사지 못합니다. 하지만 QQQ는 당신의 그런 사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변덕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넣어둔 돈을 조용히 복리로 굴려줄 뿐입니다. 이것이 주식이 당신의 20대에 주는 가장 큰 선물, 바로 불안전해도 괜찮다는 허락입니다. 진입장벽은 낮고 언제든 돈을 뺄 수 있습니다. 수중에 5만 원밖에 없는 우울한 수요일에도 당신은 시장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의 당신이라면 QQQ의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하고 레버리지의 세계인 QLD, TQQQ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수익이 2배, 3배로 뛰는 이 마법 같은 티커들은 상승장에서는 당신을 천재로 만들어주지만 하락장에서는 당신의 영혼까지 갉아먹습니다. TQQQ를 들고 계좌가 반토막 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당신의 지능과 인내심에 대한 가혹한 심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내 돈이 하루아침에 수백만 원씩 증발하는 빨간 화면을 보며 견디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27살이 되었을 때
당신의 계좌에는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쌓여 있습니다. 돈이 모이는 것을 일상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주식 투자의 축복이자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일상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그 투명함 때문에 우리는 기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밖에서 더 화려하고 자극적인 유혹이 손짓할 때 계좌를 깨고 싶어집니다. 이 길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시장이 그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조급해야 할 이유를 던져주는데 시장은 당신에게 지독한 인내심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24살의 주식을 시작한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26살 하락장에서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QLD를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었던 자동차 할부금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그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9살이 된 지금 그의 통장에는 고작 700만 원이 남아있고 당신의 계좌는 5천만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수익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이 당신의 심리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지에 관한 철저한 심리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 부동산을 선택한 당신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똑같이 24살이고 똑같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는 부동산의 문고리조차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날부터 미친 듯이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할 정도로 돈에 집착합니다. 저녁 약속을 거절하고 주말에는 배달 알바를 뜁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재미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25살이 되어 마침내 4천만 원을 모읍니다.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직 개발되지 않은 구도심의 낡은 빌라를 3억 원에 매수합니다. 숫자를 40번이나 다시 계산하고 새벽 2시에 잠에서 깨어 다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당신은 임대인이 됩니다. 25살의 나이에 3억 원짜리 자산의 주인이 되었지만 통장 잔고는 100만 원뿐입니다. 그리고 첫 달부터 세입자는 월세를 3주나 미루기 시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것이 부동산이 첫 해에 당신의 뼛속 깊이 새겨주는 가르침입니다. 극도의 불편함 속에서 숨쉬고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여름에 보일러가 터져 300만 원의 수리비가 청구됩니다. 통장에 돈이 없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합니다. 당신이 살지 않는 그 집에서 금요일 밤 11시에 물이 샌다는 세입자의 전화를 받습니다. 초보 집주인인 당신은 두려움에 떨며 차를 몰고 달려갑니다. 다행히 단순한 수전 고장이지만 당신은 그날 배관공을 부르는 비용과 유튜브를 보고 직접 고치는 비용의 차이를 뼈저리게 배웁니다. 살짝 높은 월세를 내는 신혼, 미상의 세입자보다 월세는 적어도 제때 내는 선량한 세입자가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됩니다. 공실은 끔찍한 재앙입니다. 이 주일방이 비어있는 것이 한 달치 월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손해라는 것을 책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과 피 같은 돈을 태워가며 배웁니다. 26살이 된 당신은 웬만한 40대보다 재무제표를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재무제표는 당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비용을 제하고 당신 손에 떨어지는 돈은 매달 40만 원 남짓입니다. 이 돈으로 은퇴를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거대한 증명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자본으로 직접 설계하고 만든 기계가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돌아가며 현금을 만들어낸다는 짜릿한 증명입니다. 직장에서 시간을 팔아번 돈이 아니라 자본이 스스로 벌어온 돈이 통장에 찍히는 것을 보는 심리적 충격은 그 액수를 훨씬 초과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보고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을 완전히 개조해버립니다. 당신이 30살이 되었을 때 두 가지 길의 풍경은 확연히 다릅니다. 주식, 특히 QQQ나 TQQQ를 모아 온 당신의 주말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관리할 것도 없고 걸려오는 전화도 없습니다. 속 썩이는 세입자도, 잠적해버린 인테리어 업자도, 연말의 나라와 숨통을 조이는 재산세 고지서도 없습니다. 투자는 당신의 삶 뒤편에서 조용히 돌아가는 배경화면일 뿐입니다. 당신은 커리어와 인간관계에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직을 위해 다른 도시로 훌쩍 떠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콘크리트 덩어리는 없습니다. 계좌에 찍힌 1억 원은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당신이 원하면 단 3일 만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막강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선택한 30살의 당신은 다릅니다. 주말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관리에 능숙해졌다고는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습니다. 곧 다가올 전세 만기, 슬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옥상 방수, 나쁘진 않지만 매번 월세를 며칠씩 늦게 내는 세입자. 당신의 신경은 항상 실물 자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가벼운 결정이 아니라 거대한 프로젝트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은행의 돈을 이용해 자산을 폭발적으로 불리는 레버리지의 마법을 쥐고 있습니다. QLD나 TQQQ가 주는 변동성의 공포 없이 실물 자산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며 묵직하게 굴러가는 스노우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두 길 모두 완벽하지 않으며 두 길 모두 위대합니다. 주식은 당신에게 무한한 자유와 유연성을 주지만 뼈를 깎는 지루함과 폭락장의 공포를 견딜 것을 요구합니다. TQQQ의 차트가 지하 안반수를 뚫고 내려갈 때 흔들리지 않을 강철 멘탈이 필요합니다. 반면 부동산은 당신에게 눈에 보이는 통제감과 레버리지의 폭발력을 주지만 당신의 시간과 감정 그리고 이동의 자유를 혹독한 담보로 요구합니다. 가장 비참한 결말은 이 두 가지 길을 가벼운 마음으로 기웃거리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QLD를 샀다가 첫 번째 조정장에서 공포에 질려 손절해버리는 사람, 여윳돈 없이 무리해서 빌라를 샀다가 세입자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헐값에 던져버리는 사람입니다. 두 길 모두 과정의 고통은 건너뛰고 달콤한 결과만을 원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응징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선택한 길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고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는 반드시 거대한 부를 안겨줍니다. 어떤 문을 열 것인지는 수익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종류의 고통을 더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폭락하는 파란색 계좌 잔고를 보며 1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새벽 2시에 터진 변기를 뚫으면서도 자산이 커지는 것에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인지. 돈은 결국 당신의 심리와 인내를 비추는 거울이자 스코어보드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과 가장 잘 맞는 그 문을 향해 지금 당장 걸어가야 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기계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핑계를 대지 않고 그곳에 나타나는 사람의 돈만을 불려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